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사를 소재로 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만화가 박건웅입니다. 독립운동가 양우조 최선화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육아일기를 썼어요. 일단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되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 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일기라는 아이가 커나가는 것들을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 독립운동가들의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겉모습만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활적인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있는 책이다라는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상당히 이제 좋았고, 뭐 회의의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겠지만, 정말 저는 중요한 것들은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 담긴 글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 시의 일기라는 데서 가장 잘 끼지 않았는가. 임시정부 요인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하나의 구성된 집단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들은 다 한결같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워낙 시기가 전쟁 중이었고 되게 이제 엄혹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쟁이란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좀 죽고 다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잔인한 어떤 표현에 약간 서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표현법으로는 좀 만화적인 좀 은유법이라든가 은유화 시킨다거나 좀 더 좀 환타지적인 요소들을 좀 가미를 해서 좀 최대한 좀 모든 분들이 이제 독자들이 같이 편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상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아이가 이제 그 만화 안에서 아이고 죽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그 정도로 되게 힘들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그런 걸 또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그 정도이니, 그러니까 태어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껴야 할 아이가 처음에 보고 느끼는 게 전쟁이라는 상황, 피난이라는 상황, 폭탄 소리 이런 것들로만 느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쟁이라는 환경, 그리고 뭐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 내지는 그런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 시라는 그 생명 하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어쩌면 조국의 하나의 그 조국과도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조국의 미래를 키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양우정 스님이 이제 유언처럼 남기신 부분에서 개인의 이제 일분자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씩 다 모여가지고 큰 강물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개인의 삶이 우리는 되게 그 아주 사소하거나 하찮은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큰 일들, 큰 강물이 되어서 어떤 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쟁은 뭐 일어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녹음 이야기 2부에서 이제 짧게 썼던 이야기가 있는데,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글을 썼어요. 좋았던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뭐 긴장과 고조되는 평화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관련된 만화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전쟁이 줄 수 있는 이제 그 일상에 대한 파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더 끔찍한 일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복원하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너무나 사실 그럴 수도 없다, 없긴 무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되고 가정이 가지는 고통들은 되게 그 평생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모든 상처들은 아예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그 전쟁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쟁이 끝나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전쟁 이후에 오는 삶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 자체가 거의 다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파괴된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경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가서 계단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잖아요. 만화에서도 나오는데 임시정부 요원들이 찍었던 그 계단에서 똑같이 정부가 가서 그렇게 계단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그냥 찍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직접 그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정말 가슴이 되게 벅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비로소 100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완전한 정부의 형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 걸렸다, 100년이라기보다는 70년이죠. 40 몇 년도에 떠났으니까. 대학 때 이제 사회 역사적인 부분을 이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 명지대 친구가 이제 그 경찰에 쇠파이프 맞아가지고 사망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강경대 열사라고 91년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경찰에서 맞아가 죽었다는 그 충격, 대단한 충격이었고, 그런 걸 통해 세상에 대한 눈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역사,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근현대사라는 역사 자체가 한마디로 커다란 구덩이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만들었으면 나름대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고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니까 좀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역사가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주들이 다 합쳐 이렇게 갈래치기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사라 굳이 역사적으로 되게 해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로 더 이렇게 호기심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린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도 하고, 물론 컴퓨터를 이제 좀 보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좀 최소한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손으로만 이제 수작업을 이제 고집해 왔는데, 일단 그 원화라는 가치가 주는 의미가 되게 저한테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성의 범주에서 봐야 되지, 기술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출판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은 좀 잘못된 경우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 부분에서 이런 장르와 저런 이제 매체가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게 이제 확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출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칸과 칸 사이의 어떤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고, 특히나 이제 그 지면을 넘겼을 때 스크롤 방식이 아니라 지면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장면이 오는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출판은 끝났다라는 부분에서도 출판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흑백 만화가 상당히 많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컬러보다는 오히려 흑백 만화가 더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컬러는 이제 노란색, 빨간색을 이렇게 지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알고 인식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상상력이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흑백 만화는 흑백이라는 곳에서 색깔이 뭔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푸른색인지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각각의 다양하게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흑백 만화가 주는 상상력의 가능성이 되게 크다. 저는 이제 그 노곤 이야기랑 그 짐승의 시간이랑 어느 혁명가의 삶이라는 것 작품들 이제 세 가지 작품을 이제 보리 출판사에서 냈는데 좀 두꺼운 책이에요. 공통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증언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한 작품들이거든요. 일부는 저의 시각도 있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화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4월 9일이 이제 인혁당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셨던 8분의 기일이 있어요. 그날에 맞추어서 이제 지금 인혁당 사건 8분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 작업을 했고, 어떤 분들이었느냐, 그분들이 1년 만에 잡아서 1년 만에 사형시킬 수 정도로의 아주 극악한 흉악범이나 간첩이었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평범한 가장이자 아주 따뜻한 아버지였다는 것, 가족들의 증언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해주셨던 증언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만화로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